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받은 선물 중에서 진짜로 기억에 나는 선물 몇 개나 되세요? 생일에 받은 선물, 뭐 크리스마스 선물, 화이트데이 선물, 분명히 그 당시엔 너무 기뻤는데 지금 막상 떠올리면은 내가 뭘 받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분명 그 당시엔 진짜 기뻤는데 이게 왜 그럴까? 근데 반대로 이 별것도 아닌데 지금까지도 내가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 그런 선물들이 있으신가요? 분명히 하나쯤 있을 겁니다. 비싼 것도 아니고 되게 특별한 것도 아닌데 기억에 지워지지 않은 그런 각인되어 있는 선물 말이죠. 왜 그 선물들만 기억에 남는 걸까요? 오늘은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선물을 고를 때 보통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얼마짜리를 사야 되지? 요즘 유행하는 게 뭐지? 상대방이 갖고 싶다 했던 게 뭐였더라? 라고 말이죠. 물론 이런 고민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건 바로 어떤 선물을 주느냐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에서 어떻게 주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선물을 고를 때에는 무엇을 살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난 뒤에는 이제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2007년 하버드 대학교와 이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아주 흥미로운 연구를 했습니다. 선물과 기쁨, 그리고 기억에 관한 연구였어요. 실험 방법은 이랬습니다. 대학생들을 모아서 30분 동안 의미 없는 설문조사를 시켰어요. 지루하고 힘든 작업이었겠죠. 그리고 나서 이 룰렛을 돌려서 보상을 받게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다 라는 겁니다. 첫 번째 그룹은 이 룰렛을 돌리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룰렛은 당신이 원하는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한다. 두 번째 그룹한테는 이 룰렛을 돌리면 원하는 상품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는요, 두 그룹 모두 원하는 상품을 받을 수 있도록 시험이 설계되었습니다. 결국 모두가 자기가 원하는 걸 받았다 라는 게 이 실험의 결과인데요. 그렇다면 이 두 그룹의 기쁨은 똑같아야겠죠? 왜냐면 결과값이 같으니까. 당일에는 이 두 그룹 모두 비슷하게 기뻤다라고 합니다. 당연하죠. 원하는 걸 받았으니까. 근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추가 설문을 진행했었을 때 이 두 그룹 사이에는 의미 있는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원하는 선물을 받을 거라고 미리 알고 있었던 그룹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쁨이 빠르게 사라졌는데, 반면에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몰랐던 그룹은 시간이 지나도 그 기쁨이 훨씬 오래 유지됐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뭐 달고나 뽑기 같은 거 해보셨을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갑자기 그 야시장에 가지고 달고나를 뽑았는데 진짜 뜻하지도 않게 1등 그 잉어 이만한 게 나온 거예요. 저는 그게 아직도 그날의 향수와 그날에 내가 얼마 썼는지, 그 아주머니 얼굴, 그리고 그때 내 모습이 너무나 뚜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이런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뭔 말이냐 라고 한 줄로 정의한다면 선물의 크기나 가격이 아니라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받는 것 자체가 기쁨이다 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 일상에 대입해 볼게요. 뭐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뭐 크리스마스, 생일, 이런 날들은 어떤 날인가요?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죠?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미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은 선물 받는 날이다, 뭔가 해주겠지. 근데 이렇게 기대감이 세팅되어 있다면 그 당일엔 당연히 기쁘겠죠. 하지만 이러한 기쁨은 예측된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 뇌는 이 예측된 기쁨에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결과에는 감동이 반감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하는 날에 선물을 주세요. 기념일이 아닌 평범한 화요일, 그냥 퇴근하고 집에 오는 날, 시험이 끝난 날, 뭐 지쳐 보였던 그날 이후, 이런 날에 불쑥 선물을 내리면 상대방의 기억에서는 훨씬 강하게 남습니다. 아무 날도 아닌데 이걸 챙겨주네, 이런 감정이 그 기억을 만드는 거죠. 두 번째는요, 상대방이 평소에 원하던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아무 선물이나 갑자기 준다고 다 기억에 남는 건 아니에요. 상대방이 무심코 했던 말, 뭐 지나가던 뭐 눈길이든 갖고 싶다고 했던 거든 이걸 기억해뒀다가 그 사람이 예상하지 못하는 날에 꺼내는 거예요. 혹시 지금까지도 이런 생각을 하시고 있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선물은 좀 비싸고 좀 좋은 걸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소소한 것도 괜찮아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과자 하나, 평소에 마시고 싶다 했던 음료 한 캔, 아니면 뭐 핫초코 한 잔, 비싸지 않아도 됩니다. 크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타이밍이다. 이 상대방이 예측하지 못했을 때 상대방이 원하거나 필요한 것을 건네는 것, 혹은 그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평상시에 그 사람 관심사에 있던 것들을 내가 예상하지 못하게 준다라는 것이 제가 말하는 거의 전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자면, 하버드 연구가 증명했듯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받는 선물이 기쁨이 오래 지속된다 라는 내용이고요. 선물을 무엇을 주느냐 보다 언제 어떻게 주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뭐 어버이날 선물 등등 다양하게 지금 다가오고 있잖아요. 물론 그날 선물도 해야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본 여러분들은 조금 더 현명하게 한 가지를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념일이 아닌 평범한 날, 상대방이 전혀 기대하지 않은 순간에 문득 내미는 그 선물 하나가 분명히 그 사람의 마음에는 크게 울림이 될 것입니다. 이 단돈 10,000원, 20,000원, 30,000원 혹은 결국 내가 쓴 이 몇만 원이 최대한 가치 있어지려면 우리 가성비 좋아하잖아요. 내가 돈 5만원 썼을 때 그래도 예측된 기쁨을 주는 것보다 조금 더 오래 남아서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떤 선물을 받던지 간에 내가 떠올리게 하는 거, 향수도 똑같아요. 나를 각인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선물이라는 거는 너무 뻔하게 주기 때문에 그 상대방은 여러분을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다 라는 게 이 이야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지금 이 링크를 들어가시면요, 뻔하지 않게 툭 하고 줄 수 있는 선물들을 제가 모아놨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면 한번 들어와서 편하게 한번 선물해 보시고요. 다음 영상에도 이런 선물에 대한 심리학들을 제가 가져오겠습니다.